배종우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잡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격적으로 4시 반부터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당초에는 즉각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명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계속해서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럴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1위 주자 지위가 역전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계속할 경우에는 본인의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그러다 보면은 1위 주자의 지지 자리가 또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계속 빠지면서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상당히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따라서 오늘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예. 네, 위기감에 따라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 네,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처음 발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준비된 자료를 읽거나 뭐 이런 형식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모양이 보여져요. 네. 지금 현재 이 고발 사주건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급하게 격정 토론을 하는 듯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전체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 공작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한심한 생각이 아직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이 돼야 된다. 라는 말. 그리고 정치인들은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사기. 그리고 당당하게 하면 국회에도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란을 본인을 타겟으로 하는 정치 공작으로 내부적으로는 규정을 하고 있는 듯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야 내에서 공방이 있고 그다음에 야권 내에서의 뭐 이런저런 음모론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본인을 타겟으로 하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아쉬움, 그러니까 공익 제보가 된 절차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가 아직 그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진상 규명이 어려운 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발장의 진위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현재 있는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불합리함,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불합리함 점들을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난주부터 쭉 돼왔던 지금까지 고발 사주건이 이제 드디어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좀 더 다른 국면으로, 좀 더 커지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지난해 총선 당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측근 검사를 통해서 야당의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금 일주일 만이거든요. 핵심 쟁점이 검찰 측 인사가 이제 고발장을 정말 야당 측에 전달을 했는지, 그 고발건이 이제 2개의 문서가 있다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과연 여기에 이제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 보도대로 고발을 사주했다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의 중대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따라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걸 전부 공작이다, 선동이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주장 또한 본인의 주장일 뿐이거든요. 본인이 뭐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를 제시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 의혹이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키맨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이 이런 전달장을, 공소장을, 고발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또 부정을 안 해요. 또 전달했다는 것도 부정을 안 해요.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본인이 그걸 했다가 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오락가락 해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핵심 키맨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이분하고도 통화했다는 것 자체도 또 부정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다. 또는 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뭐 공작이다, 선동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의혹 부분이 얼마만큼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이고요. 네. 그런데 예. 오늘 중요한 말을 본인이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본인이 언제든지 국회가 소환을 하면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정치권의 지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따라서 아, 예. 여야는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 본인도 지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서 제가 볼 때는 이 의혹을 확실하게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본인이 수사를 촉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미 예. 지금 대검에서 감찰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 제보자로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제가 볼 때는 강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정리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오늘 이 윤석열 예비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 기존의 정치 공작이다라는 반박을 되풀이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모습으로 그렇죠. 이 언론 매체, 고발장 문서 그 자체, 그리고 제보자 신원 등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 본인의 주장일 뿐이다. 주장만 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저는 윤석열 후보 평가하세요? 측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답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드러난 거에 대한 것은 분명한 고리들이 확실치 않아요. 예. 저희가 냉정히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진상규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건의 생산, 유통, 보도 과정이 각각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연결고리들이 분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서 뭔가의 고발장을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엄청난 일이죠. 예, 그다음에 총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지시를 했다. 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뭉쳐져서 윤석열 총장이 고발장을 사주했다가 돼서 지금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예. 마치 윤 총장이 굉장히 험한 일을 했고 그래서 후보직 사퇴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 정치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갔어요. 근데 이게 윤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 대한 모독 내지는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윤 총장이 분명하게 사주 내지는 지시를 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정치권에 흘러서 어떻게 지금 보도가 됐는지 공익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 저는 우리 사회가 이게 조사가 됐든 수사가 됐든 빨리 무언가의 진상이 규명이 돼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 판단을 기다리고 뭐든가 정치적인 다른 목적이 있는 측이 있다면 정치적 책임을 치명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네.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속히 진상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적 판단을 구하는 게 순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연결고리와 관련해서 큰 얼개는 첫 번째로 작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작성자. 그러니까 이 고발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보자는 이미 확인이 됐어요. 예. 그리고 대검에서 확보를 했고, 네. 그래서 공익 공익 제보자로 제보자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고리가 이제 김웅 의원이거든요. 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제보자하고 서로 연락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김웅 의원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네.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 다음에 연결고리가 손준성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손준성 정책관 본인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결고리가 윤석열 전 총장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물증은 뭡니까? 고발장이 있는 것이고 두 네. 번째 물증은 김웅 의원하고 제보자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 게 텔레그램 메시지. 예. 그리고 세 번째 물증은 휴대전화 자체를 지금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따라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그 문자의 최초의 발신자가 누군지 이 부분은 저는 확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발신자가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것처럼 손준성
당시의 수사정보 정책관일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할지라도 예. 누가 봐도 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직책상 윤석열 전 총장의 오른팔이거든요. 예. 눈과 귀 역할을 하는거든요. 그리고 특명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예. 만약에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연루가 된 게 검찰 수사 결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은 예.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결국은 연결고리를 따라가서 윤 총장이 연결고리에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내부에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 건에 관련된 주체, 각각의 주체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그 절차나 행위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검찰에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감찰 결과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인가라는 의혹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뭐 감찰 결과를 내놓으면 이 고발장이라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첨부됐던 판결문이라는 거는 판사, 검사 외에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열람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시기에 들어가서 열람했던 기록을 찾으면 누가 이걸 열람해 봤는지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검찰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돼 있는지 모릅니다만 청와대 같은 경우는 어느 인쇄기에서 인쇄가 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요즘에 예. 디지털 기술상. 그러면 저는 인쇄가 어디서 됐는지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검찰이 이런 중요한 건을 길게 끌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김웅 의원도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저렇게 어정쩡한 기자회견을 계속할 게 아니라 본인이 법적인 문제 말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로서 알고 있는 것, 그다음에 기억해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더듬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찾아서 국민한테 좀 더 솔직하게 그다음에 가감 없이 얘기를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 말씀하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게 어떤 식의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그때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는 된 것 같은데 빨리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당 소속이니까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빨리 촉구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빨리 해줘야 저는 이 혼선이 더 이상 오래가지 않고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강제적인 수사를 통해서 빨리 진상규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여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수처로의 이첩 아니면 장기간 계속되는 수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의혹만 가지고 지금 야권의 후보로서 경선에 임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움직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갈 게 아니라 빨리 어디선가 진상규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대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